가해자에겐 일상인 하루도 피해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인 것,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례는 큰 공분을 일으켰죠. 학교 폭력 그 자체도 문제지만 강제 전학 처분을 늦추기 위해서 시간 끌기 소송으로 일관했던 대처도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처가 드문 케이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제 전학을 간 줄 알았는데 다시는 안 보고 살 줄 알았는데 새 학기에 떡하니 마주치게 된다면 피해 학생은 얼마나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될까요? 이 안타까운 사연을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를 씌워 숨을 못 쉬게 하고 주먹으로 정수를 찍었어요. 먹던 음식을 얼굴에 뱉고 매일 아침 내 책상을 뒤집어 엎어요.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당한 학교 폭력 피해 내용입니다. 볼펜 잉크를 터뜨려 사물함을 어지럽히고 다 마신 우유팩을 가방 안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실명까지 거론하며 욕하거나 부모님 사업장을 터뜨려버리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끝에 수업 시간, 그것도 교사가 있는 교실에서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게 피해 학생 측 주장입니다. 화장실을 이제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거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다고 이제 알게 되면 이제 화장실 위에 와서 쳐다보거나. 이 건과 관련해 지난 2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목된 가해자 4명은 폭력 행위 대부분을 부정했거나 고의성 없이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의위는 학생 1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나머지 3명에게는 5에서 10일의 출석 정지 처분만 내렸습니다. 이 4명 중에 2명은 제가 봤을 때는 최고 주범이고 너무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이 2명만이라도 전학을 보내주십사 했는데 그중 1명만 전학 결정이 난 거죠. 그렇게 다시 시작된 새 학년 새 학기. 가해 학생 측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강제 전학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학교폭력 처분 불복 절차의 한 부분으로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은 시간을 번 반면 피해 학생의 고통은 거의 그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는 더 큰 2차 가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결국 피해 학생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 가해 학생 부모는 YTN과 통화에서 4명이 함께 집단 폭행을 했다는 주장은 아직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니라며 경찰 조사에서 그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SUV가 부딪혔습니다. 차도 망가지고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보험 처리를 하죠. 그런데 버스 업체는 보상은 해주겠지만 보험 처리는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 SUV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다가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춰섭니다. 그런데 바짝 뒤따라오던 서울 시내버스가 SUV 차량 후면을 들이받습니다. 대형 버스 자체가 휘청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버스 업체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보상하겠다면서도 보험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불이익이 굉장히 많고 힘들거든요. 범죄에 버금가게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 거니까. 이분들에게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면 제 자비나 제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되게 불안했고요.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는 돌연 보험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처리를 진행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건데 그토록 꺼렸던 이유는 뭘까? 서울시가 버스 업체를 상대로 해마다 진행하는 성과 평가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업체 평가 항목을 보면 천정 가운데 차량 사고와 차량 피해 보상액 지수 배점이 180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사고로 집계되고 그만큼 평가 점수가 낮아집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받는 보조금 규모, 즉 성과 이윤과 직결됩니다. 서울시는 성과 평가를 통해 상위 40개 업체까지는 기본 이윤에 더해 성과 이윤을 지급하지만 40위권 밖에 있는 업체에는 기본 이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 이윤이 2에서 3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 평가가 수억 원의 보조금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심지어 자체 지급하는 합의금을 버스기사가 자비로 내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조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20분 이상 정차했을 때 그 사유를 바로 지자체에 보고하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자부담이 적발됐을 때 평가 점수를 대폭 삭감하고 감점시키는.
만화 검정 고무신 보고 자란 세대 많으시죠. 92년부터 2006년까지 인기리에 연재됐던 만화입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60년대 가족의 이야기를 그렸고 공감하면서 즐겨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검정 고무신을 그린 작가죠. 이우영 작가가 별세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됩니다. 이 검정 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회사 측과 법적 분쟁이 이어졌고 고인은 이를 힘겨워했다고 유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이제 작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허락도 받지 않고 막 진행했던 거예요, 사실은. 만화가도 자기네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으면 만화를 그릴 수 없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유족들도 이 작가가 오랜 법적 분쟁과 작가들의 권리를 빼앗는 계약에 힘들어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식보다 더 수준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식보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출판사와 작가가 같이 살아가야지. 저작권 분쟁의 당사자인 회사 측은 지난해 원작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 작가의 말이 명백하게 허위라면서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SNS에는 이 작가 덕분에 어린 시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는 등의 독자와 동료 작가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개혁 개편안을 내놨죠. 현재의 주 52시간제를 주 최대 69시간제로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좋게 보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가 가기, 즉 제주도 한 달 살기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MZ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존의 연차 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 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요새 MZ 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에 이제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 세대들하고는 달리 적극적인 그 권리의식이 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부정적인 면을 보자면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등장해서 화제가 된 야근 기절 이 같은 근무 패턴을 반복하게 되면 휴식 시간이나 건강은 어찌 지키나 하는 우려입니다. 장시간 노동, 또 불규칙한 노동을 하면 이 자율신경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심혈관계 질환이 당연히 증가되고 또 그런 인지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따라서 증가되게 되죠.